매물도 적고 거래도 어렵습니다.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주택인데도 황금성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를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벌레 천국입니다. 날림 시공 사례가 너무 많아서 세금, 각종 세금도, 그리고 무엇보다 비쌉니다. 대출 비율도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 단점, 아파트의 장점과 유사하고요. 첫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주택은 아파트처럼 잘 팔리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분들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매물도 적고 거래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세금, 또 그 토지에 대한 세금, 이렇게 각종 세금도 부담이 됩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내장이나 인테리어 요소도 기존 건축주님의 취향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 매매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경우 취향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나오는 비율도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날림 시공 사례가 너무 많아서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축으로 설계를 하셔서 짓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쌉니다. 아파트보다 비싸고요. 뭐 30평 아파트라면 그 집이 얹혀져 있는 30평 땅을 층수대로 N방해서 땅값을 내는 아파트랑 그 땅을 온전히 혼자 가져가는 주택이랑 토지에 대한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나눠내는 거라 100평, 200평 되는 공간을 혼자 부담하는 거랑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지불하는 돈의 양이 많은 걸로 치면 단점이지만 그 지역의 토지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더 큰 이득을 보는 거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사실 건물만 가지고 있지 대지 소유권은 진짜 코딱지만 하거든요. 건축비랑 인건비는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똑같은 모양을 계속 올려서 찍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덜 들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뭐 1,000만 원 하는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 입지에서 오는 비용과 또 대형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이윤, 그 두 가지가 아파트 값을 높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대신에 역으로 조금 잘 활용하시면 주택인데도 황금성이 있는 주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택지를 잡으시면 돼요. 마치 상권 분석할 여력이 없는 영세업자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들어와 있는 상권에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집 지을 주거 지역의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면 대형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주변 택지를 고르시면은 땅값이 올라서 건축비를 상쇄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주택의 단점 두 번째는 자연. 아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택생활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벌레가 막 집 안으로 그 틈 사이들로 구석구석 어떻게든 막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집 주변에 벌레 천국입니다. 자연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환경이고요. 특히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미. 거미는 진짜 현장 진행할 때도 수시로 생깁니다. 뭐 도심지에 있는 택지지구라면은 조금 덜 하겠지만 레알 전원주택이라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별의별 곤충들이 다 있고요. 그 곤충들이 벽에 붙어있기만 하면 다행인데 벽에다 똥 싸고 알 낳고 여러모로 벽을 또 오염시킵니다. 깔끔하고 예쁜 스타코 벽이 전원주택 생활하시다 보면은 막 동물 똥 같은 걸로 잘 오염되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는 관리사무소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를 건축주님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을 사시면 부지런해야 된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계절별로 주택관리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잡초도 제거해주고 오일 스테인 칠해주고 거미줄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집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는 또 해주기도 하시는데 주택은 본인이 직접 DIY로 하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다 관리사무소라는 고마운 기관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는 거죠. 수백, 수천 세대의 아파트 세대들이 N방 해가지고 경비기사님, 관리시설팀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게 타운하우스입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막 100단위, 1000단위라 큰 부담이 안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세대수가 이제 뭐 두 자리이기 때문에 각 세대가 부담하는 비중 금액이 아파트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대신에 편리한 만큼 고정 비용이 생기는 거죠. 대신에 타운하우스는 일정 부분 나의 자유를 좀 포기해야 되는, 주택에 살지만 옆집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흔히들 주택 살면은 배달 못 해 먹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건축의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주택,
저 교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뭐 아파트 택지지구나 타운하우스 구도심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택지 위치별 장단점 한번 또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촬영 때 빠뜨린 게 있어서 아무 영상이나 틀어놓고 편집하면서 추가합니다. 네 번째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입니다. 고층인 아파트도 마음만 먹으면 가스배관 타고 올라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담벼락만 폴짝 뛰어넘으면 되는 주택보다는 어렵겠죠. 이번에도 아내 경험담인데요. 낮에는 바깥에서 보여서 창문 시원하게 못 열고 밤에는 도둑 들까봐 시원하게 창문 못 연답니다. 밤에는 옆집 싸우는 소리, 취객 소리 때문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주택가에서 살았었는데 구도심의 경우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 같던 들고양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는 입구에 차단기부터 해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경비기사님이 지켜주시지만 주택은 개별적으로 보안업체에 계약을 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울타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문단속도 잘해야 되겠죠. 집이 넓고 크면 체크해야 할 창문도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냥 특징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여름 겨울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잖아요. 뭐 장마 비도 피할 수 있고 겨울에 폭설도 피할 수 있고 태풍도 피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주택은 대부분 주차장을 실내로 지으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 면적으로 포함이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하시더라도 이제 지하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는 지하에다가 넣으시거나, 세금은 안 나오지만 지하는 또 그 지하 시설물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흙을 다 파낸 다음에 지어야 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민감한 방수며 또 흙 다시 채워 넣고 주변에 물길 잡아주고 이런 게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굳이 지하 파는 것보다 그냥 땅이 넓으면 그냥 옆으로 넓게 실내 차고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실내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주택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차는 실외에다가 하십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뭐 지붕만 씌워서 야외지만 비는 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야외죠. 겨울에 차 타려면 춥고 여름엔 차 타려면 더울 테니까요. 그게 이제 주택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실내 주차 공간을 투자하신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주차장이 되는 거죠. 문 열면 바로 현관문 앞에 차가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막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또 북미 주택 같은 경우는 실내 차고들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건축주분들 추천 공간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실내 주차장은 차를 위한 공간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차 빼면은 넓은 창고처럼 쓸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투자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짓기 전에 최소 알아야 할 지식 첫 번째, 주택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주택 생활 해보니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불편하더라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2편 비용, 네,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설계며 인테리어며 조경이며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그 돈, 네,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얼마나 비용을 들여 지어야 되는지 뭐 그런 좀 현실적인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